자, 전문대 1차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10일날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일반 대학보다 정보가 좀 부족한 거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되어 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승우 시장님 또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1, 2차로 나뉘는 전문대 지원할 때 또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부 위주 전형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뭐 학생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문대는 1차, 2차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 모집을 전체 수시 모집을 통해서 이제 모집하는 것이 86.6%가 이제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시 1차 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 1차가 75.8%를 차지하고요. 학생 수로 하면 13만 4,395명을 수시 1차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2차 때는 나머지 24.2%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이제 선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시 1차에 지원할 수 있는 그쪽을 노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래 보이고요. 수시 2차는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커트라인도 1차보다는 2차가 좀 높은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원자는 또 넓고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 모집 시기랑 거의 동일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늦게까지 모집을 하는 수시 1차에서는 학생들이 진정성 있는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요. 수시 2차에서는 스스로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학생들 스스로 벽에 내몰렸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못해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이 대학을 다니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합격해서 적을 조금 두고 있다가 그래서 남을 못 오게 하는 이런 학생도 있다고요. 꼭 빠지지도 않고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주의할 점 이거 같아요. 이 전문대가 이게 학교에서도 현장에서 진학지도 될 때 그 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게 지원 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반대 6장에 대한 원서 지도 지원과 관련된 전략 같이 고민하고 나서 전문대는 고민해보고 쓰고 싶은 데를 써 이렇게 하면 진학시가 끝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그리고 학생도 학부모도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대학, 특히 특정 대학, 그것도 이전 기존 세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위권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이 아이의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대학, 일반 대학이니 전문 대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배울 만한 게 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 대학이 진짜 가르칠만 한가? 이걸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전문대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학년 과정에서 시간표가 대부분 학과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관점이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평가하기가 아주 용이해요. 시간표를 놓고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뜯어보고 교재가 뭐가 사용이 되고 학생들이 어떤 피드백을 하는지 검토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이 대학 선택을 원점에서 그러니까 차별시 놓고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수시 1차다.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주의점은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 최근에 보니까 이 전형에 면접이 있는데 면접이 불참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요강을 갖고 있는 대학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전문대학 정보 중에 면접을 안 가도 합격하는 대학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그런 정보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전문대학은 마음껏 써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래, 마음껏 써보고, 정시 때 뭐 안 되면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의할 점이 이거 같아요. 전문대학도 합격을 해도, 합격을 하면 정시 지원을 못 한다. 그러니까 등록 여부랑 관계없이. 네, 등록 여부 관계없이 이거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네, 이중 등록도 금지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4년제 대학은 원서를 써놓고 9월에 쓰잖아요. 근데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다. 그러면 본인 보험성으로 좀 써놨다가 내가 수능 잘 봤네. 면접 안 가야지 이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응시를 안 한다 그러죠. 근데 전문대학 중에서는 중요 표시해놓고 불참하셨다 하더라도 합격 조건에 들어가면 합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그건 꼭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단계별 전형에서 면접을 안 가면 그 무조건 탈락이잖아요. 그런데 전형 총점 합산제면은 만약에 교과 해가지고 90이고 면접이 10%. 근데 실제 반영 비율이 매우 낮아. 그러면은 이 학생은 면접을 안 가서 최저 점수를 받았지만 전형
그 교과 전형 점수가 높으면 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것도 유의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네네. 일단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1차가 많은 인원을 뽑고 있으니까 컷은 좀 낮고 네네. 2차는 커트라인이 좀 높게 형성된다. 그러니까 전문대 진학에 대해서 특히 학과도 우리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저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4년제 명문대학의 교수님들 뭐 제가 폄하하거나 일반화시키는 건 아닌데 제자들이 어디로 취업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추적하고 애정을 가지고 살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전문대 계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애정이 강하시더라고요. 전문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제 재학생, 이제 졸업하는 이제 졸업생이죠. 졸업생 한 명을 한 해에 8번을 취업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재학생이 아니고 졸업한 학생인데 취업을 시키고 적응이 안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취업을 시켜주고 그래서 8번을 취업시키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전문대 교수님들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케어해주는 이런 부분인 것이죠. 교육하는 부분도 그냥 일상적인 이런 교육이 아니고 우리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등 직업교육을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하고는 교육이 다릅니다. 취업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시를 잘 뜯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도 결혼할 때 나 김씨, 씨, 박씨랑 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랑 해야지. 아니 학교를 가는데 왜 무슨 대학을 가냐고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